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올해 초 로봇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때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죠.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5위 협동 로봇 기업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소식인데요. 더군다나 올해 예정됐던 많은 굵직한 상장 소식들이 철회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소식은 더욱더 시장에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치킨집에서 드시는 치킨은 이 로봇이 튀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때 쓰이는 로봇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카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음료 전용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봇의 대장주격으로 불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올해 삼성전자의 후광으로 2조 원이 넘게 훌쩍 뛰면서 증권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경우 최소 가치가 1조 원은 훌쩍 넘어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상장을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의 대장주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난달 9일 두산 로보틱스는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다수의 증권사들과 접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로봇 업체 상장 경험이 있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조 단위 기업 가치를 목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처럼 특례 상장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가을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로봇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지금 로봇주들의 또 한번 눈길을 돌려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또 그들이 온다 로봇인데요. 로봇주들 지금 쉬어가는 이때 주워봐야 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자, 가는 게 가는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에 힘이 들어가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또 김영일 전문가께서 미리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주제는 또 그들이 온다 로봇. 저기 로보캅이 있네요. 하필 왜 로보캅일까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져 드립니다. 예.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세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로봇 관련해서 이제는 삼성, 현대, LG 쟁쟁한 국내 대기업들이 함께하는 이런 로봇 전쟁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봇 관련주들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에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제대로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기업들에서 계속적으로 이 로봇 쪽에는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최근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진단 키트 쪽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순환이 나와 버렸죠. 네. 그러면서 원래 이제 원전 쪽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기자재 쪽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진파워나 G2파워 같은 거.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전력 인프라가 이제 움직여 버리니까 네. 사실 원래 원전 쪽에 이쪽이 갔었는데 왜 또 이쪽이 가버리지? 그러면서 굉장히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네. 많으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바이오 이슈 나오면서 쉬어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매니저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 굉장히 이제 중구난방으로 수급이 발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응하기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앞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섹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전체적으로 또 종목들을 한번 싹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로봇이 무언가 분위기가 슬쩍 바뀌려고 하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올해 가장 빛났던 스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가장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제 스타였던 것 같고 네. 최근 한 달 조금 이제 한 달 좀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로봇은 쉬어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이제 이슈를 보면서 사실은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전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슈를 잠깐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일단은 재계 톱3에서 지금 현재 이 로봇 전쟁을 진행 중이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로봇 쪽에는 LG, 삼성, 현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역시나 최근에 이 삼성발 투자에 대한 이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현대기업에서 현대차에서 또 이제 국내 로봇 기업 M&A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그렇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난 1월에 지분 한 10% 정도를 약 한 600억 정도 되는 금액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달 만에 약 한 280억 정도 더 이제 인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지분을 6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였어요. 아, 더 늘리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콜옵션만 행사를 하면 그러면 지분이 실질적으로 60%까지 끌어올려지면서 지금 지분이 15% 정도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60% 정도까지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맘만 먹으면 삼성이 이제 대주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이 원래 올 초에는 단순히 그냥 주식 취득한 걸로만 생각을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아예 이제 최근에 비스포크 이제 미디어 행사, 비스포크 이제 최근에 가고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죠. 예, 그래서 예뻐요. 비스포크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질문이 있었나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합병하는 거냐? 거기 주주가 가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합병할 거냐라고 했더니 원래는 그냥 올 초에는 주식 취득 정도로만 생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조금씩 성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합병에 대한 건은 실질적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역시나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아, 저 강아지. 네, 저 강아지. 예. 그러면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온 로봇들 대비 사실 성능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 로봇들이 그 점프를 막 뛰어다닙니다. 예. 막 뛰어다니고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렇다면서요. 그런 이제 로봇계 그다음에 이제 로봇 인간, 로봇 출연 이런 것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가 항상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씀드릴 때 많이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쵸. 유튜브 한번 보시면 와 로봇이 이미 이만큼 발전됐구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영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심심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인수를 해서 일단은 작년 8월에 이미 한 5,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이미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AI를 조금 더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현대차 그룹 사업에 이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될 거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에서는 로봇에 대한 비중 굉장히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국내 로보스타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이제 로보티즈에도 이제 투자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로봇 AI 스타트업 이제 아크릴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AI라든지 약간은 이 중소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해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L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분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회사가 각자 투자하는 이제 국내 쪽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고 국외로 투자하는 기업도 있고 그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약간 투자하는 방향성이 산업과 또 약간 또 우리 실생활에 올 수 있는 거 다 다양하게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한테 도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보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공장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윤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죠. 사실상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두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순위권에도 드는 기업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아, 그래요? 세계 5위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높네요. 네,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로봇 기업 중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확연하게 좀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 최근에는 사실 로봇 쪽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력 대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그쵸. 법적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계속해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줄고요.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이제 이 공장들에 쓰겠죠.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전기. 이제 주력 계열사들의 이 장비 설비 자동화에 아마 로봇들이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한 번씩 드리던 말씀이 IRA에 한번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수입을 해 받을 수 있는 쪽이 로봇 쪽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설비 늘어날 거고 장비 많이 늘어날 거고 공장 많이 늘리면
당연히 로봇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LG도 마찬가지고 각 이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쪽도 한번 이제 IRA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전기차 공장을 또 스마트 공장화 시킬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차 공장에다가 이제 지능형 로봇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만들어지는데 용이하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흑자 나는 기업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점차적으로 흑자 전환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시장 성장성이 좋죠. 세계 로봇 시장이 2020년에는 약 한 30조 원 수준인데 2030년 정도까지는 197조 원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평균 20% 넘게 꾸준하게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봇 쪽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제 흑자를 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또 빠르게 또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그럼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앞서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것 같아요. 쉬어가는 것 같은데 일부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 먼저 보고 사실 이제 이슈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사실 제가 일전에 이제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릴 때 네, 올라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죠.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아껴놓은 건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 다음날 퍼포먼스가 바로 터졌어요. 네. 근데 요거 에코플라스틱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예. 때문에 제가 로봇 이슈를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공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릴 잘 겁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은 에코플라스틱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네. 자,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요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지금 워낙에 훌륭하니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전기차, 그러니까 이 자동차 섹터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에코플라스틱이 한번 이제 탄력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흐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다 쉬어가요. 로보스타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너무 똑같은데요, 차트. 예, 로보티즈 마찬가지죠. 네, 네. 지금 뭐 최근에 SPG나 그다음에 SBB테크 같은 감속기 쪽도 최근에는 올라가다가 오히려 이제 반등 나오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네요. 유일 로보틱스가 최근에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을 살짝 지켜주는 모습.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한번 쳐줄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됐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가장 탑픽으로 뽑아온 종목이 지금 무엇이냐? 유일 로보틱스가 탑픽이 아니었죠. 후픽이죠. 투픽. 예, 두 번째 종목.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탑픽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바로 SP 시스템즈입니다. SP 시스템. 예, 요거는 정말 수급이 너무 훌륭하다 못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군요. 굉장히 수급이 최근에 훌륭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수급이 좀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네. SP 시스템즈가 이제 왜 이렇게 좀 최근에 수급이 훌륭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수급이 훌륭했냐? 네. 일단은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가의 네. 이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로봇 그룹을 인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현대차 로봇 그룹 인수건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이 실질적으로 SP 시스템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연관성이 같습니다. 가장 높은 기업인가 보죠. SP 시스템즈가 네. 일단은 이제 겐트리 로봇 네. 어느 정도 이제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솔루션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화 설비 쪽에는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충분히 조금 그렇죠.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 모멘텀으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에다가요? 네, 로봇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모멘텀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치트키인데요. 예. 네.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배터리 제조사에 방문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과 함께 지금 이제 경영진들이 2차 전지 쪽 이 배터리 캔 제조하는 거, 네. 요거에 이제 금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이 경영진들이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사업 영역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넓혀 나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B 시스템즈가 로봇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새롭게 이제 모멘텀이 조금 확보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장비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전지 클린룸에 들어가는 로봇이고요. 좀 네.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겐트리 로봇이라는 게 저렇게 생긴 겁니다. 네, 겐트리 로봇이 이제 이 기업이 약 한 5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주로 이제 물류 자동화에 쓰이는 로봇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 갑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현대가의 가장 최근에 이제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엮인 종목이 SB 시스템즈고, 지금 이제 1980년대부터 산업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를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력이 꽤 됩니다. 네, 현대차 기업에 네. 이미 또 이제 공급한 이력이 있어요. SB 시스템즈가.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엮인 겁니다. 일전에 그렇군요. 한번 산업용 이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요거 이제 겐트리 로봇을 한번 납품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대차의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SB 시스템즈가 굉장히 이제 지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찾아오시네요. 네. 지금 잠깐 차트 한번 다시 디테일이 보여주시면, 네. 차트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지금 최근에 수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 싹 다 매력도를 느껴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에코플라스틱 이상의 탄력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셌는데요. 네, 에코플라스틱도 말씀드렸던 대비 한 60, 70% 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SPC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 때문에 사실 이 종목 때문에 오늘 로봇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강조드리는 종목이 제가 얼마 없는데 이 정도로 강조드리면 정말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 이례적이죠.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좋다라고 느낀 거니까 한번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아까워서 다음번에 SP 시스템 좀 세게 움직이면 이슈와 상관없이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요번에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신호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 찾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기대감. 기대감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심을 받고 예.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로봇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차례 순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부 종목들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 있는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순환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국내 대기업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성장도가 지속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은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탑픽이 무엇이냐, 네.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SB 시스템즈였다. SB 시스템즈가 최근에 현대차 관련된 로봇 인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대차 로봇 인수 이야기는 아직까지 저는 시장에서 죽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뭐 결정이 나기 전에 기대감을 띄울 만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B 시스템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탑픽으로 뽑아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픽 정도로는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두 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은 아직까지 좀 다 쉬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두 종목, 특히나 SB 시스템즈가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SP 시스템즈 날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종목의 움직임, 미리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까지 딱 세팅을 해놔야 수익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